안녕하세요. 국민탐정단입니다. 함께하는 법인 탐정그룹 보스 탐정, 목련 탐정, K탐 다해결, 총솔, 탐정 수입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현장 노하우, 의뢰인의 어려움, 문제점, 개인 고민, 기업 분쟁, 산업 스파이 이런 현장에서 불법을 배제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을 해결했고요. 저희 직원들은 군 특수부대 출신부터 특전사 출신부터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 경험을 가진 분도 있고, 경찰 출신, 경찰 퇴사 명예퇴직하신 분도 있고요.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고민거리 전화 주시고요. 무료로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개인적 고민으로 법적인 문제나 해결 방법도 제가 아는 선에서 경험과 노하우로 조언도 확실하게 해드릴 거고요.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질문하시죠. 한 달 평균 20건 정도의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 이게 달라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탐정이나 흥신소에 의뢰가 들어오는 게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기가 좋은데 탐정 흥신소에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경기가 좋을 때에 비해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의뢰 건수는 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뢰 내용은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일에 대한 진행 방법이나 추진하는 방향은 거의 비슷해요.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마다 다르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거의 동일하고, 기업 분쟁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경우나 개인적인 업무,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아니면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 상대자, 배우자가 될 사람 사실 확인 조사, 그동안의 행적 같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의뢰 업무인데, 저희는 의뢰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보이는 사실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거고, 목적은 다르지만 조사 진행 방향이나 업무 추진 방향은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은 별 크게 없어요. 수십 년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몸에 밴 일이라 그다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렵다면 아무래도 현장이 대부분 실내가 아니고 실외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실외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좀 춥고 여름에는 덥잖아요. 좀 힘들죠. 밖에 있어야 되니까. 대상자 타겟이라고 하죠. 추적할 대상자가 건물로 들어갔어, 실내로 들어갔어. 근데 저희는 밖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따라 들어가지는 못해요. 식당이나 어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따라가게 되면 오다 가다 잠깐이라도 얼굴을 마주치거나 하면 그 직원은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특별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는 대상자가 들어간 건물에는 함께 따라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주거지나 어떤 특정 건물 같은 데는 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불법적으로 법에 저촉되니까.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젠 의뢰인과 처음 상담할 때 몇 마디 묻고 답하기를 상담을 통해서 바로 업무의 난이도가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은 좀 빡세게 해야겠구나, 인원을 몇 명 투입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 탐정도 좀 투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현장은 어렵고 힘들다, 요건 조금 난이도가 낮다, 좀 쉽겠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해서 현장에 업무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정이나 흥신소에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즉 말하자면 배우자의 불륜, 행적조사만 주로 많이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탐정이 하는 업무 중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 문제 때문에, 불륜 때문에 들어오는 업무는 약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적다면 한 20%? 이 정도. 대부분 기업 분쟁 일이 조금 그보다는 좀 많고, 산업 스파이, 색출 조사, 그 밖에 이제 특정인의 소재 확인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기꾼의 소재 확인, 사기꾼 찾기, 혹은 또 이제 지인 찾기고,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사는지 몰라. 이런 거 이제 소재 파악해 주는데 이런 건 거의 합법적으로 찾아내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저런 업무들이 골고루 의뢰가 들어오는 편이에요. 꼭 불륜이나 자신의 배우자 애도 문제 때문에 받는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거죠. 대부분 매스컴이나 이런 방송의 드라마도 그렇고 요즘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대부분 연인관계나 좀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제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의뢰는 거의 뭐 한 20-30% 들어오고 나머지가 다 이제 기업 쪽 일과 좀 특수한 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뭐 동업 관계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거기서 또 일이 들어오고. 제가 한 일 중에 기억에 좀 남는 게 있는데 예비 며느리 조사건이 좀 기억이 남네요.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예비 며느리죠. 며느리를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예비 시어머니가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한 사건인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아들은 제대로 대답 안 해주거든요. 아들은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에요. 근데 외동 아들이야. 예비 며느리인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크게 별로 없어요. 고작 아는 거라고는 어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고 그 여자 부모하고 가족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 거주한다고 말했고 아들은 그 여자하고 꼭 결혼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비 며느리에 대해서 궁금하죠? 궁금한데 알 방법은 없지. 현재로서는 뭐 그 여자가 해주는 말만 듣고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통화를 좀 자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 처음에. 그리고 한 1분 있다가 전화를 1분 있다가 다시 와. 매번 그래.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했죠. 이 스마트폰에 방해 금지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설정해 놓으면 신호는 가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해. 근데 이제 당사자 전화가 온 스마트폰은 부재중이 찍히겠죠. 벨은 안 울려. 그렇게 내려놓고 있으면 전화가 온지 안 온지 몰라. 방해 금지 모드를 해놓으면 전화는 안 울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보면 부재중이 찍힌 게 확인이 되죠. 그때 다시 확인하고 우리 시어머니네 전화를 하게 돼. 계속 그래. 매번 전화할 때마다 이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해놔서 전화를 바로 받는 일이 없어. 한 1분 있다 전화가 와. 나이 드신 분, 시어머니 될 분으로서는 좀 수상한 거죠, 그게. 일단은 아들이 여자한테 완전히 넋이 빠졌다고 봐요. 마음이 완전히 그냥 넋이 빠졌어. 마음도 빠지고 넋이 빠지고 마음이 다 간 상태. 아들과 이제 조사 대상자는 예비 며느리가 만난 거는 대학가 앞에 클럽에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의뢰를 받고 예비 며느리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비 며느리가 상당히 미인이에요. 예뻐요. 35인데 엄청 이뻐요. 남자로서 진짜 호감이 가.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미인이었어요. 조사 시작하고 3일 만에 이제 모든 게 밝혀졌죠. 사실 확인이 끝난 거지. 여자가 이때 되는 날 10대 중반인데 골프를 치더라고. 3일째 되는 날 주차장에서 이게 차가 데려와가지고 골백을 싣고 이동을 하는데 아들은 몰랐죠. 골프장에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워낙 행적이 노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알아낸 거지. 아들도 골프 치는지 몰랐대. 골프를 할 줄 아는지 몰랐다는 거지. 백을 싣고 이동을 해서 추적을 했는데 서울에서 좀 내려갔어요. 충청도 쪽 그쪽까지 내려갔어요. 유명한 골프장이에요. PGA 대회도 열리는 그런 골프장이죠. 가서 라운딩을 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남자들 저희가 이제 클럽 하우스에서 이제 시간을 체크를 하잖아요. 시간을 체크하고 라운딩 끝나고 들어오는 걸 이제 봤죠. 살펴봐야 되니까 남자들도 봐야 되고 그 남자 중에 한 사람과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모르니까 라운딩 필드에서는 뭐 어떻게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같이 라운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클럽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끝나고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남자 3명, 여자 하나. 이렇게 여자 하나에 남자 3명. 어떻게 동반자가 남자 셋에 여자 하나가 가면 같이 골프를 치는 동반자 남자 3명이 재미가 없을 텐데 뭐 미모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 짐작을 하고
일단은 끝났어요. 라운딩이 끝나서 들어오는데, 대부분 라운딩이 끝나면 한여름이니까 샤워를 하잖아요. 끈적끈적 하니까 땀을 많이 흘렸을 거 아니에요. 한낮의 더위가 그때 당시에 30대를 넘나들 때니까 엄청 더울 때 푹푹 찌지. 습도도 높고 그런 상태에서 땀을 엄청 흘렸을 텐데, 남자들은 다 샤워장으로 가는데 이 여자는 샤워장으로 안 가는 거야. 샤워를 안 해. 그리고 처음부터 골프장에 도착했을 때도 옷은 집에서 미리 입고 나와버린 상태예요. 옷을 미리 겉옷만 하나 입고 그 옷 그대로 샤워도 안 하고 바로 차로 가더라고. 급한 일이 있나? 남자들 샤워 끝나고 나올 때까지 차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남자들하고 같이 바로 근처 식당으로 가더라고. 남자들 샤워하고 나오고. 그래서 근처 식당에 들어가길래 이제 저희 또 밖에서 대기했죠. 대기하면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맥주를 마시더라고. 맥주를 꽤 오래 마셨어요. 많이 마셨어. 여자가 좀 많이 먹더라고, 맥주를. 더우니까 2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름한 식당이 아니고 좀 꽤 좀 유명한 데예요. 고깃집이었어. 나와서 이제 다시 또 추적을 했죠. 추적을 했는데 한적한 산길을 이렇게, 골프장들이 한적한 곳에 있잖아요. 산길 막 이렇게 다니고. 근데 오다가 차가 갑자기 서버리더라고. 앞에서 정지를 하더라고. 한쪽에 갓길에.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노출됐나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자가 내리더니 소변이 마려웠나봐. 맥주를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소변이 마렵지. 여자가 내리길래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카메라 들이대고 찍으려고. 근데 소변을 보는데 이게 뭐지? 서서 싸는 거예요. 여자인데 왜 서서 싸지? 근데 소변 줄기를 이렇게 보니까 남자의 소변 줄기야. 이건 여자가 아니야. 남자야. 완전히. 이게 뭐지? 여자인데 왜 서서 소변을 보지? 이거 엄청 깜짝 놀랐죠. 결론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남자였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장 행세를 하고 다닌 거죠. 답은 나왔죠. 의뢰인에게 사실을 말해줬죠. 의뢰인은 엄청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일단 의뢰인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빨리 오라고 해서 저하고 대면을 시켜줬죠. 아들하고. 아들 몰래 했으니까, 아들이 알면 안 되니까 아들 몰래 조사를 한 거죠. 아들은 이제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여자인데, 아니 남자였지, 남자. 여자인 줄 알았지만 하여튼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하니까 처음에 믿겠어요? 안 믿지? 절대 안 믿지. 근데 저희가 이제 수집한 사실 자료, 며칠 동안 사실 자료를 수집한 걸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믿지. 벙 쪄가지고 믿어버리는 거지. 그때서 이제 인정을 하지, 자기가 바보였다. 그래서 이제 흥분해가지고 방방 뜨는 아들 좀 진정시키고 물어봤죠. 혹시 돈거래 같은 거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한 6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핑계를 대고 빌려달라고 하더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미국에 있는 벤처기업에 돈을 많이 투자했다, 전 재산을 투자했다 가능성이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성공을 해서 한 달 정도, 며칠 정도 있으면 그 돈이 국내로 들어온다. 해외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거라 돈이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돈 들어오는 수십억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오는 날짜가 일주일, 10일씩 계속 딜레이가 되더라는데, 딜레이 되는 이유가 해외 투자금은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오는데 세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세금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네요. 돈이 들어오게 되면 뭐 함께 살 집을 보러 가자고 했다고도 하고. 일단은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거기까지가 사실 조사가 마무리되는 거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의뢰인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여장 남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했죠. 남자든 여자든 함께할 사람은 한 번쯤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된다는 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근래 들어서 자주 상담받고 의뢰를 받는 게, 요즘 결혼 중개해주는 앱이라든가 결혼 중개해주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소개소지? 지금은 결혼 중개 앱 어플도 많이, 그런 데서 만난 사람들이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몇 건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는데 실제 의뢰인이 생각하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드러나서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고소를 또 해가지고 또
또 사기로 고소를 해가지고 다시 자기 생활을 원점으로 돌리는 몇 건을 제가 결혼 배우자 조사를 해봤는데 이 의뢰인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수상한 거지.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눈으로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비정상적으로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비정상으로 보이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일상생활 중에 혼자서 이제 고민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일, 또 배우자의 외도 문제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또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동업자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 전화 주시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사건은 어떤 일이건 조용히 은밀하고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 주셔서 상담하신 뒤에 가능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저희 국민탐정단 목련흥신소와 함께 해주시면 행복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